감정적으로 호소를 하거나 변명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 시작부터 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다음 3가지를 완벽하게 해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현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일명 카찰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실 텐데요. 하지만 아직 절망하시기에는 이릅니다.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시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도 받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제가 카찰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카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찰죄는 징역이나 벌금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엄격한 보안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카찰죄로 고소를 당하고 나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그 사진은 우연히 찍힌 것이다 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거나 변명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카찰죄의 성립 요건에 따라서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카찰죄의 성립 요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본인의 사건이 이 3가지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찰죄 성립 요건 첫 번째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카메라 외에도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이 성립 요건은 카찰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는 촬영한 사람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일어난 카찰죄 사건의 경우 화장실 매트를 누가 옮겼는지 확인하려 했을 뿐이다 라며 성적인 목적을 부인했음에도 법원은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 촬영된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마지막 성립 요건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데 몰래 촬영한 경우는 당연히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혐의는 인정하되 처벌은 피하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방면에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한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 시작부터 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다음 3가지를 완벽하게 해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와 진심 어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그 어떠한 양형자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실제로 다수의 불법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결정적으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과연 나와 합의를 해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기존에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변호사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섭다며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피해자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도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싶다는 진심을 전하자 결국 마음을 열고 합의에 응해주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성 피해자는 여성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 사건을 담당해본 결과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도 여성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합의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바로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성문, 탄원서, 성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관점에서 이 피의자는 처벌을 하는 것보다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더 유익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저는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검사보다 한 발 앞서서 행동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교육명령이나 공고를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 전문가의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분 중 한 분은 5회 이상의 심리상담과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각 피고인의 사건에 맞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준비한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 모든 유리한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총망라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최종 무기가 바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쓸 때 피의자의 성장 배경부터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심리적 상태, 범행 당시의 특수한 상황, 범행 후의 태도 변화 등을 상세히 작성하는 편인데요. 특히 카찰제 사건에서는 왜 그런 범행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심리적 분석과 앞으로는 절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경영화된 양식의 사건 정보만 조금 바꿔서 형식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변호사도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해당 변호사가 실제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매우 유리한 요소가 맞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횟수,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려 하지 않아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한가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합의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찰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아니면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